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허름한 파카를 입은 노인이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스쳤지만 서진의 표정엔 따뜻한 미소만 남아 있었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앉은 이 노인이 허름한 행색의 평범한 어르신이 아니라 5천억 자산의 재벌 회장이며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예비 시아버지라는 걸. 그리고 번호표 한 장을 둘러싼 그녀의 선택이 대한민국 은행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줄은 더더욱 몰랐죠. 이번 영상에서는 택시 운전사 딸이 번호표 하나로 5천억 재벌 회장을 무릎 꿇린 실화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빛은행 본점 대회의실. 윤태권 회장이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꼿꼿했던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구부러졌죠. 시험당한 건 그녀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태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실수를 인정한 적 없던 그였기에 이 순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한민국 5대 그룹 회장이 공개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으니까요. 5천억이라는 돈보다 귀중한 건 번호표 한 장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던 그가 이토록 초라해 보인 적이 없었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한빛은행 강남지점 앞은 이미 길게 줄이 서 있었습니다. 셔터가 올라가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번호표 기계 앞에는 벌써 1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32살의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죠.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팔순 노인을 보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이 노인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 잘 안 보인다는 노인에게 그녀는 몸을 기울여 하나하나 설명했죠. 번호표가 나오자 노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때 지점장 배정우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로비를 훑었죠. 서진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한대리, 잠깐. 배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진이 다가가자 그는 속삭였죠. 오늘 VIP 고객 장세훈 회장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일반 고객은 잠시 대기시켜. 알겠나?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배정우는 돌아섰죠. 실적이 전부야. 그거 명심해. 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바로 그때 경비원 문득배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항상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아이고, 오늘도 전쟁터네. 어르신들, 의자 여기 있습니다. 문득배가 큰 소리로 외치자 몇몇 노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퀵기사 곽범계가 뛰어들어왔죠. 서류 배송 완료. 한대리님, 이거 급한 거래요. 28살의 번개는 이름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진이 서류를 받으며 고맙다고 하자 그는 씩 웃고는 다시 뛰어나갔죠. 오전 10시 VIP 고객 장세훈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린 그는 비서 2명을 대동하고 있었죠. 배정우가 거의 뛰다시피 나가 맞았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정우의 얼굴에 과장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죠. VIP 고객이시다. 바로 모셔.
그 순간 서진의 시선이 번호표를 든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1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지점장님, 서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배정우가 돌아봤죠. 번호표 순서대로 모시겠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장세훈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죠. 뭐, 지금 나보고 기다리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배정우가 당황하며 서진을 노려봤죠.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객님은 소중합니다. 순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죠. 문득배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은행은 번호표 공화국이죠. 대통령도 줄 서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몇몇 고객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곽범계도 거들었죠. 저도 아무리 급해도 신호는 지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지만 배정우와 서진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죠. 돈과 원칙의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윤도윤이 아버지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35살의 도윤은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이었죠. 문이 열리자 윤태권 회장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태건이 안경을 벗으며 아들을 바라봤죠. 68살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아들 앞에서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앉아라. 도윤이 의자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진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태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한서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느 집안 딸이지? 도윤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죠. 평범한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순간 서재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태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그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앉으며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택시 운전사? 반찬 가게? 태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너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거냐? 우리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야?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죠.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녀 없인 살 수 없습니다. 태건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서재를 울렸죠. 사랑? 그딴 감정 하나로 가문을 망치려고? 5대 그룹 후계자가 택시 운전사 딸이랑 결혼한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윤도 일어섰죠.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섰습니다. 가문의 격이라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도윤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건이 코웃음을 쳤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너 같은 놈이 그 집안 딸 만나면 뭐가 달라지는데? 평생 무시당하며 살 거야. 태건이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랑 결혼할 때도 집안이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어. 그게 현실이야.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실망이 가득했죠.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태건이 멈칫했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언급하자 그의 어깨가 조금 처졌죠. 하지만 곧 다시 딱딱해졌습니다. 그만 나가라. 다시는 그 여자 얘기 꺼내지도 마. 도윤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포기 안 합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실 때까지.
문이 닫히고 태건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랍을 열었죠.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건과 한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지민과 함께 1982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죠. 태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민아. 그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43년 전 25살의 태건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지민을 만났죠.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죠. 그때 내가 더 싸웠어야 했는데. 태건이 중얼거렸습니다. 지민과 헤어진 후 집안이 정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첫사랑은 잊을 수 없었죠.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비서를 불러 한서진을 조사하라고 하려다가 멈췄죠. 그리고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파카를 꺼냈죠. 서류로 판단하지 말자. 내 눈으로 직접. 태건이 거울을 봤습니다. 파카를 입으니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죠. 그는 모자까지 쓰고 몇 번 연습했습니다. 구부정한 걸음걸이, 느린 말투,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건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본사로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죠. 한빛은행 강남지점. 한서진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시험해 보겠어. 과연 어떤 여자인지. 태건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죠. 시험하러 간 자신이 오히려 시험당하게 될 거라는 걸. 돈과 지위가 아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곧 깨닫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은행 앞에 도착한 태건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구부정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죠. 운명의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5시 서진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요란했죠. 장맛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원룸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도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연금 수령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전쟁이겠네.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 오는 날 연금 수령일이면 은행은 아수라장이 되곤 했죠. 그녀는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죠. 거울을 보며 미소 연습을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했으니까요. 7시 30분 서진이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산도 없이 뛰어오는 어르신들이 보였죠. 그녀는 급히 로비에 있던 수건을 꺼내 입구에 쌓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수건이요. 먼저 닦으세요. 서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흠뻑 젖은 할머니가 고맙다며 수건을 받았죠. 문득배도 달려왔습니다. 그는 큰 우산 여러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비 맞으시면 안 돼요. 문득배가 팔순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빗물이 흘렀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보도블록에 발이 걸린 노인이 쿵소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빗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었죠. 은행 안에서 직원들이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배정우가 창가에 섰다가 돌아섰습니다. 업무 시간 아직 안 됐잖아. 각자 준비나 해. 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박 대리가 망설이다가 앉았죠. 다른 직원들도 눈치만 봤습니다. 서진이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죠. 제가 다녀올게요. 배정우가 소리쳤습니다. 한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업무 시간에. 하지만 서진은 이미 뛰어나간 뒤였습니다. 폭우가 그녀를 순식간에 적셨죠. 우산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넘어진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의 눈이 흐릿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죠. 서진이 재빨리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죠. 119죠? 강남역 사거리 한빛은행 앞입니다.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그때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곽범계였죠.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한대리님, 제가 도울게요. 번개가 자신의 우비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줬습니다. 서진과 함께 노인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죠. 둘 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 와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죠. 고맙소. 아가씨. 멀리서 우비를 입은 한 노인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건이었죠. 변장한 채 은행 주변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노인을 돌보는 서진의 모습에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태건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본 척 지나갔을 텐데 저 젊은 여자는 달랐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었죠. 서진이 끝까지 따라가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5분 전에 쓰러지셨고 의식은 있지만 흐릿합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을 실었습니다. 서진이 구급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죠. 그녀의 정장은 빗물과 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으로 돌아온 서진을 배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 있었죠. 한대리,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직원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문득배가 수건을 건네려 했지만 배정우의 눈치에 멈췄죠. 사무실 문이 닫히자 배정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단 이탈이야, 이게. 은행 이미지 생각은 안 하고 나댄 거야?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점장님. 배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서진은 고개를 들고 배정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태건이 로비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었지만 귀는 사무실 쪽을 향하고 있었죠. 서진이라는 여자,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9시, 태건이 낡은 파카를 입고 한빛은행 앞에 섰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는 일부러 구부정한 자세를 취했죠.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도 일부러 낡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맞았습니다.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죠. 태건이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려 했지만 일부러 엉뚱한 곳을 눌렀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안 되지? 태건이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속 화면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죠.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각자 일에 바빴습니다. 그때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다시 묶은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죠.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태건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죠. 가까이서 본 서진은 생각보다 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죠. 아, 네. 이게 안 돼서. 태건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이 그의 옆에 섰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니라 지문 부분으로 누르셔야 해요. 이렇게요. 서진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자 바로 반응했죠. 태건이 따라했지만 일부러 실패했습니다. 아직도 안 되네. 서진이 태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그녀가 태건의 검지를 이끌어 화면에 대었습니다. 힘을 빼시고 가볍게. 네, 그렇게요. 드디어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태건이 놀란 척 웃었죠. 고맙습니다, 아가씨. 요즘 기계들은 너무 어려워요. 서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저희 아버지도 처음엔 어려워하셨어요. 제 창구로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건이 번호표를 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그는 로비를 관찰했죠. 문득배가 어르신들과 농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쟁터지요? 번호표가 곧 계급장입니다. 노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곽번개가 서류 박스를 들고 들어왔죠. 배송 완료. 쌩쌩. 그가 지나가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였죠. 하지만 배정우만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327번 고객님.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건이 일어났죠.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는 없지만 다리가 불편한 척했죠. 통장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태건이 말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죠. 네, 신분증 주시면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태건이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었죠. 주머니도 뒤지고 가방 안쪽도 확인했습니다. 어디 뒀더라? 아, 여기 있네. 겨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물론 위조된 것이었죠. 김철수라는 평범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태건은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봤죠.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않았죠. 비밀번호 정하실게요. 숫자 4자리요. 태건이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허공에 숫자를 그렸죠. 1, 2, 3. 아니다. 다시. 서진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먼저 적어보시고 결정하세요. 잊어버리기 쉬운 번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태건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일부러 글씨를 삐뚤게 썼죠. 서진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VIP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배정우가 뛰어나가 맞았죠. 한대리, VIP 먼저. 배정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태건을 보며 말했죠. 죄송하지만 이분 먼저 끝내겠습니다. 배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당장 VIP 모셔.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순서는 지켜야죠. 지점장님도 아시잖아요. 태건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상사에게 맞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용기 있는 여자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릴게요. 태건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그를 붙잡았죠. 아니에요, 어르신. 거의 다 끝났어요. 잠시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태건은 다시 앉았죠.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서진이 출근하자마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일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커피를 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박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박 대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이 억지로 웃었죠.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점장님한테 너무 맞서지 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버티는 게. 그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컵을 내려놓았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갈등이 시작됐죠. 원칙을 지킬 것인가, 현실에 굴복할 것인가. 오전 10시, 은행이 다시 북적였습니다. 연금 수령일이었죠. 어르신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변장한 모습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죠. 오늘은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옆자리 할머니가 태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도 연금 받으러 오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태건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 네. 상담 좀 받으려고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 대리님이 만들어주신 안심 카드예요. 덕분에 사기 안 당했어요. 태건이 카드를 받아봤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체크리스트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손글씨로 쓴 메모도 있었습니다. 의심되면 먼저 전화 끊고 은행으로 오세요. 이걸 일일이 만들어줬다고요? 태건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배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우리 같은 노인들 위해서 시간 내서 만들어주셨어요. 참 좋은 아가씨야. 그때 장세훈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까지 대동했죠. 배정우가 거의 뛰다시피 나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장세훈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500억 더 맡길 건데 제대로 대접받고 싶네. 번호표 같은 거 뽑지 말고. 배정우가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다들 들었지? VIP 최우선이야.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죄송하지만 순서는 지켜야 합니다. 장세훈이 비웃었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저 늙은이들이랑 같은 취급하겠다고? 그의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기다리던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때 문득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은행은 모두에게 공평한 곳이죠. 돈이 많으면 하늘입니까? 문득배의 농담 같은 말에 몇몇이 킥킥 웃었습니다. 곽범계도 서류를 들고 들어오며 거들었죠. 맞아요. 저도 아무리 급한 배달이 있어도 신호등은 지킵니다. 그게 규칙이잖아요. 번개의 말에 고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섰죠. 저도 30년째 이 은행 이용하는데 번호표 순서는 지켜야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른 고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고객이에요. 번호표가 왜 있는데요? 장세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배정우가 당황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죠. 다들 진정하시고.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서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태건은 구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작은 연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죠.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그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과 압박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태건이 일어섰습니다. 구부정한 걸음으로 서진에게 다가갔죠. 아가씨, 힘내요. 당신이 옳아요. 낯선 노인의 따뜻한 말에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비록 변장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결국 장세훈도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작은 승리였지만 서진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칙이 돈을 이긴 순간이었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서진이 결심한 표정으로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어제의 작은 승리가 그녀에게 용기를 줬죠. 오늘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원칙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서진은 작은 카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카드였죠.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그때 문득배가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한대리님, 이거 혼자 다 만드시려고요? 문득배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그는 가위를 들고 카드를 자르기 시작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 위한 거잖아요. 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든든했죠. 곽범계도 들어왔습니다. 저도 낄게요. 배달 가는 김에 다른 지점에도 나눠드릴까요? 세 사람이 함께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연대가 단단해지는 순간이었죠. 한편 태건은 집에서 도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아버지, 요즘 왜 자꾸 나가세요? 회사도 안 가시고. 태건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내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 내가 직접 보고 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이를 감시하고 계신 거예요? 태건이 손을 들어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관찰이다. 서류로 판단하지 않고 직접 보려는 거야. 도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서진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세요? 태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부드러워졌죠. 내가 후회하는 일이 있다. 너희 어머니 전에 한 여자를 놓친 적이 있어. 집안 때문에.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그때는 겁쟁이였다. 이번엔 제대로 보고 결정하려는 거야. 오전 10시 태건이 다시 변장한 모습으로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적금 상담을 받기로 했죠. 서진의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서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태건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죠. 적금을 들고 싶은데 노후 자금으로요. 서진이 여러 상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노후 자금 관리 팁이에요. 직접 만든 자료였습니다. 큰 글씨로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죠. 태건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배정우가 나타났습니다. 한대리, 뭐 하는 거야? 적금 하나 가입시키는데 30분이나 걸려. 배정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죠. 어르신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배정우가 비웃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돈인 줄 알아? 빨리빨리 처리해. 실적이나 올리라고. 태건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그를 붙잡았죠. 어르신, 괜찮아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태건은 다시 앉았죠. 배정우가 화를 내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내 사무실로 와.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죠. 점심시간 복순 할머니가 은행을 찾았습니다. 서진이 만들어준 안심카드를 들고 있었죠. 한대리님, 이거 덕분에 또 사기 막았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관심을 보였죠. 서진이 준비한 카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져가세요. 조심하셔야 해요. 태건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죠. 진심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서진은 집에서 도윤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죠. 서진아, 요즘 힘들어 보여. 지점장이 또 뭐라고 했어?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말했죠. 괜찮아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우리 아버지한테 말할까? 도움을 받을 수도. 서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일이에요.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월요일 오전 10시 복순 할머니가 헐레벌떡 은행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손자가 납치됐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서진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서진이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며 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줬죠. 방금 전화가 왔는데 손자 목소리였어요. 울면서 할머니 살려달라고.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서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님, 잠깐만요. 안심 카드 가져오셨죠? 서진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죠. 떨리는 손이었지만 카드는 꼭 쥐고 있었습니다. 카드에 적힌 대로 해보세요. 먼저 손자 학교에 전화해 보세요. 서진이 할머니의 휴대폰을 받아 학교 번호를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켰죠. 잠시 후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아, 김민수 학생이요? 지금 수업 중인데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설명했죠. 보이스피싱 시도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무사한지 확인 부탁드려요. 선생님이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민수는 교실에서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죠. 서진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강남경찰서죠? 보이스피싱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빛은행 강남지점입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 대리님, 당신이 아니었으면 2천만 원 다 보낼 뻔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서진이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심 카드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침착하게 대처하신 거예요. 그때 태건이 변장한 모습으로 구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만든 카드가 실제로 누군가를 구한 것이죠. 그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문득배가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놀라셨죠? 이거 드시고 진정하세요. 곽범계도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손자 학교까지 가서 직접 확인하고 올까요? 모두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작은 은행이 따뜻한 공동체가 된 순간이었죠. 배정우가 사무실에서 나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또 난리야? 업무 시간에 경찰까지 불러서 소동 피우고.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객님이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2천만 원이요. 배정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경찰이야? 은행은 돈 거래하는 곳이지 상담소가 아니야. 그의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죠. 지점장님,
이 아가씨가 제 전 재산을 지켜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지점장이라니. 할머니의 말에 다른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죠. 태건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진이라는 여자,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력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장세훈이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아예 비서 3명과 변호사까지 대동했죠. 검은 리무진 2대가 은행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배정우가 거의 뛰다시피 나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장세훈이 거만하게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번호표를 든 어르신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죠. 500억 추가로 맡길 건데 이런 늙은이들이랑 섞이기 싫어. VIP룸으로 안내해.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기다리던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배정우가 손짓으로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들었지? VIP 최우선. 나머지는 대기. 서진이 창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죄송하지만 순서대로 모시겠습니다. 23분이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세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너 지금 나를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내가 이 은행에 얼마를 맡기는지 알아? 서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객님은 평등합니다. 그때 문득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은행은 번호표 공화국. 대통령도 번호표 뽑아야죠. 그의 농담에 몇몇 고객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곽범계도 서류 박스를 들고 들어오며 거들었죠. 저도 아무리 급해도 새치기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죠. 번개의 말에 고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일어섰죠. 저 여기 20년 다녔는데 돈 많으면 특별 대우받는 거 질렸어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고객이에요. 번호표가 뭐 장식이에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2명이에요?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장세훈이 변호사를 돌아봤죠.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그냥 번호표 뽑으시는 게. 장세훈이 화를 냈습니다. 뭐, 너까지 나한테 이래? 배정우가 땀을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VIP룸으로. 하지만 장세훈은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죠. 그는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본사에 전화해서 당장 잘라버릴 거야.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명찰을 가리켰습니다. 한서진입니다. 얼마든지 전화하세요. 하지만 순서는 지킬 겁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태건이 변장한 모습으로 구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서진의 용기에 감동받았죠. 그때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줘서.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우리도 소중한 고객 맞잖아요. 로비에 묘한 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작은 사람들의 작은 반란이었죠. 결국 장세훈도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굴욕적인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그는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은행이랑은 끝이야. 다 빼버릴 거야. 하지만 그때 기다리던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은행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원칙을 지키는 은행이니까.
다른 고객들도 동의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서진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죠. 돈의 크기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지킨 순간이었으니까요. 수요일 밤 9시 한빛은행 강남 지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배정우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수수료 관련 파일들이 떠 있었습니다. VIP 고객들에게 받지 않은 수수료가 무려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배정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본사 감사가 곧 있을 예정이었죠. 이 기록이 발각되면 끝장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았죠. 에라, 모르겠다. 배정우가 중얼거리며 클릭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곽범계였죠. 배정우가 화들짝 놀라 화면을 가렸습니다. 아, 지점장님, 아직 계셨네요? 번개가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화면을 스쳐 지나갔죠. 서류 놓고 간 게 있어서요. 금방 가져가고 갈게요. 번개가 서류를 찾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배정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빨리 가져가고 나가. 배정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번개가 서류를 들고 문을 향했죠. 하지만 나가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지점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배정우는 급하게 파일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파일이 휴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대리가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수수료 관련 파일들이 사라진 것이죠. 그는 백업 서버를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VIP 수수료 면제? 박 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규정 위반이 명백했죠. 그는 프린트를 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였죠. 점심시간 박 대리가 서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진 씨, 이거 좀 봐요. 그가 출력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죠. 이게 지점장님이 박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곽번개가 다가왔죠. 어젯밤에 지점장님이 뭔가 지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그때 문득배도 합류했습니다. 나도 어젯밤에 봤어요. 지점장님 차가 11시까지 있더라고. 작은 연대가 형성됐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오후 태건이 변장한 모습으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걸 느꼈죠. 직원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배정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회의실로 모여. 지금 당장. 직원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태건은 로비에서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죠. 회의실에서 배정우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수료 누락건, 누가 본사에 제보했어? 당장 나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정우가 테이블을 쳤죠. 한서진, 내가 그랬지? 나한테 계속 반항하더니.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은 바로 잡아야죠. 배정우가 비웃었습니다. 잘못? 내가 뭘 알아? VIP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때 박 대리가 용기를 냈습니다. 지점장님이 어젯밤에 기록을 삭제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배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것은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태건은 모든 걸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라는 여자,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배정우가 직원들 앞에 서 있었죠.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어제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수수료 누락건으로 감사가 나온다고. 배정우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직원들이 움찔했죠. 그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봐. 최종 결제자가 누구야? 한서진, 내 도장이 찍혀 있잖아.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확인했죠. 분명 자신의 도장이었지만 이건 일반 업무 결제였습니다. 이건 일반 송금 업무 결제예요. VIP 수수료 면제는 제 권한이. 배정우가 서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하지 마. 내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거야. 증거가 여기다 있어.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작된 문서였죠. 날짜와 내용이 교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점장님,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가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배정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들을 둘러봤죠. 다들 봤지? 한서진이 규정을 위반했어. 본사에 이렇게 보고할 거야. 박 대리가 나서려 했지만 배정우의 날카로운 눈빛에 주춤했습니다. 곽범계도 입을 열려다 멈췄죠.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습니다. 문득배만이 용기를 냈습니다. 지점장님, 한 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봐온. 배정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경비원이야. 은행 업무에 참견하지 마. 문득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점심시간 서진이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죠. 그녀는 난간을 잡고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서진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아버지한테 말해서. 서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제가 해결할 거예요. 그녀의 자존심이 상한 것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태건이 변장한 모습으로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어두웠죠. 직원들의 표정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상황을 살폈습니다. 서진이 창구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객들에게 친절했죠. 번호표를 든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그녀의 프로 정신에 태건은 감탄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고객을 먼저 생각하다니. 그때 장세훈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거만한 표정이었죠. 배 지점장, 저번에 그 무례한 직원 아직도 있어? 당장 잘라. 배정우가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곧 정리될 겁니다. 오늘 본사에 보고했으니까요. 장세훈이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드디어 끝이구나. 돈도 모르는 것이 은행에서 일한다고? 서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굴복하지 않았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요. 장세훈이 비웃었습니다. 가치? 그런 걸로 밥이 나와? 돈이 나와? 태건이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목요일 밤 태건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은행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서진이 눈물을 참으며 일하는 모습, 배정우가 거짓말하는 장면, 직원들의 무기력한 표정들,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태건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자신이 시험한다며 시작한 일이 서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그는 서랍을 열고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43년 전 첫사랑 지민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바랜 글씨가 보였습니다. 태건 씨, 우리가 헤어진 건 신분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날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면서도 집안 앞에서는 비겁했잖아요. 진심은 배경보다 오래 갑니다.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거예요. 태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자신은 겁쟁이였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태건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사진을 봤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고통받고 있었죠. 그때 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도윤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섰죠. 서진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요. 본사에서 징계 통보가 왔대요. 태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죠. 해고 위기예요. 그런데도 저한테 도움 청하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건이 일어섰죠. 내가 알아봤다. 배정우라는 지점장이 조작한 거더군. 도윤이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 태건이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내가 일주일 동안 변장하고 그 은행을 다녔다. 서진이를 시험한다고.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서진이를 시험했다고요? 태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서진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오히려 시험당한 건 나였어. 도윤이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서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태건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잡으려고 해. 내일 직접 나서겠다. 금요일 새벽 서진이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해고, 예고 문자가 와 있었죠. 월요일까지 소명하지 못하면 자동 해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처음 은행에 입사하던 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에 차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운전하는 아버지와 반찬 가게 하는 어머니. 딸이 은행원이 된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제 해고당한다는 걸 어떻게 말할까요? 아침 8시 서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출근을 했습니다. 은행 앞에서 잠시 멈췄죠. 그동안 매일 들어왔던 이 문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문득배가 다가왔습니다. 한 대리님, 힘내세요. 우리가 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었죠. 감사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금요일 오전 8시 본사 감사팀이 예고 없이 한빛은행 강남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5명의 감사원이 로비로 들어서자
은행 전체가 얼어붙었죠. 배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직원 회의실로 모이세요. 지금 즉시. 직원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중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수수료 누락과 관련해서 개별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진이 호출됐습니다. 작은 사무실로 들어간 그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감사팀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서진 대리 수수료 누락건의 최종 결제자가 당신이라는데 맞습니까?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아닙니다. 저는 일반 업무만 결제했습니다. VIP 수수료 면제는 제 권한 밖입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 도장이. 서진이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죠. 제가 매일 기록한 업무 일지입니다. 날짜별로 제가 거부한 부당 지시들이 적혀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노트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죠. 서진의 기록은 너무나 상세했습니다. 시간, 날짜, 지시 내용, 거부 사유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박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지점장님이 파일을 삭제하는 걸 봤습니다. 박 대리가 백업 서버에서 복구한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감사팀장의 눈이 커졌죠. 곽범계도 증언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지점장님이 컴퓨터로 뭔가 지우고 있었어요. 문득배까지 나섰습니다. 지점장님 차가 밤 11시까지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평소엔 절대 그런 적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배정우가 호출됐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배정우 지점장, 이 파일들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배정우가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실수로, 아니 정리하다가. 감사팀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복구된 파일 보면 다 나옵니다. VIP한테 받아야 할 수수료가 5천만 원이 넘어요. 배정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죠. 점심시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팀장이 전 직원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배정우 지점장의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수수료 누락, 문서 조작, 증거인멸. 즉시 직위 해제하고 본사로 소환합니다. 배정우가 경찰에 둘러싸여 나갔습니다. 그는 서진을 지나치며 악독하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다 망쳤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였죠. 오후 태건이 정장 차림으로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변장했던 노인이 윤태건 회장이었다니.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은행을 지켜봤습니다. 태건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시험당한 건 한서진 대리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진짜 은행원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시험한다며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서진이 놀란 눈으로 태건을 봤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그 거만했을 거라 생각했던 회장이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야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건이 그녀의 손을 잡았죠.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둠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빛은행 강남지점은
새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배정우는 해임되고 임시지점장이 부임했죠.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창구에 앉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10시가 되자 VIP 고객 장세훈이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거만한 태도가 사라져 있었죠. 그는 조용히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서진의 창구로 갔습니다. 한서진 대리님. 장세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세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세훈이 계속 말했죠. 돈이 많다고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300억 자산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돈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장세훈이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죠. 번호표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제 재산도 소중히 다뤄주겠죠? 오후 태건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한빛은행 본사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죠. 태건이 일어서서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서진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서진 대리, 이 사람이 진짜 은행원입니다. 돈의 크기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봅니다. 태건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제 개인 자산 5천억을 한빛은행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번호표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은행이야말로 큰 돈도 맡길 수 있는 은행이니까요.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5천억이라는 금액에 모두가 놀랐죠. 다음 날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태건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가 말했습니다. 시험당한 건 한서진 대리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돈 5천억보다 소중한 건 번호표 한 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죠. 회장님이 변장까지 하신 이유가 뭡니까? 태건이 대답했습니다. 서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뉴스가 전파를 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원칙을 지킨 서진과 편견을 깬 태건, 모두에게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빛은행에는 새로운 고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표를 소중히 여기는 은행이라는 신뢰 때문이었죠. 작은 원칙이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수요일 오후 서진이 태건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회장실이 아닌 작은 카페였죠. 태건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이런 시험을 해서 미안합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제 원칙이 옳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태건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정받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죠. 저녁 문득배와 곽범계가 서진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한 대리님, 이제 회장님 며느리시네요. 문득배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곽범계도 거들었죠. 번호표로 5천억 잡은 전설의 직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은행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으니까요. 화요일 아침 배정우가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직원들에게 사과하러 온 것이죠.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평소의 거만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배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조용해졌죠.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배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죠. 한서진 대리, 특히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당신을 모함했어요. 욕심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배정우에게 다가갔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점장님, 서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배정우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인정하고 바뀌는 거죠. 배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손을 잡았죠.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둘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문득배가 특유의 유머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는 다시 펴도 약속은 굽히면 안 돼요. 지점장님도 이제 아시겠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곽번개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죠. 모두를 위한 커피입니다. 화해의 커피. 번개가 배정우에게도 커피를 건넸습니다. 배정우가 받으며 미소를 지었죠. 오랜만에 진짜 팀워크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배정우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당에 둘러앉아 떡볶이를 먹었죠. 배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실적보다 사람을 먼저 보겠어요. 박 대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지점장님과 일할 때 좋았던 기억도 많아요. 처음엔 좋은 분이셨잖아요. 배정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돈에 미쳐서 사람을 잃었어요. 오후 태건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배정우와 마주쳤죠. 배정우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태건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배 지점장,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건이 계속 말했죠. 3개월 후 복직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번호표의 가치를 이제 아시겠죠? 배정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서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직원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배정우도 손을 들었죠. 복직하면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배우고 싶어요. 문득배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번호표 공화국의 새로운 시작. 곽번개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홍보 담당, 전단지 배달은 제가 최고죠. 모두가 웃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죠. 저녁, 서진과 도윤이 한강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서진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당신의 힘이에요. 원칙도 지키고 사람도 품을 줄 아는. 서진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은행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 덕분에. 둘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한남동의 아담한 한정식집. 봄볕이 창문으로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양가 상견례가 열리는 날이었죠. 서진의 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직접 만든 반찬을 작은 통에 담아왔습니다.
택시 운전사와 반찬 가게 주인이 대기업 회장을 만난다는 부담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태건과 도윤이 들어섰습니다. 서진의 부모님이 일어서려 하자 태건이 먼저 손을 내밀었죠. 앉아 계세요. 제가 늦었습니다. 태건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죠. 아니에요, 회장님. 저희가 태건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은 무슨 사돈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서진의 어머니가 준비해온 반찬통을 꺼냈죠. 별거 아니지만 제가 만든 거예요. 태건이 반찬을 받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는데 저희 집은 이런 정성이 없어서. 그는 반찬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죠. 정말 맛있네요. 서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마음이 따뜻한 거구나. 서진의 부모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건이 진심으로 말을 이었죠.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건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자수성가했죠.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태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잘 압니다. 재산이 아니라 인성이 중요하다는 걸. 서진 씨는 정말 훌륭한 분들 밑에서 자랐네요. 서진의 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는 재산은 없지만 딸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쳤습니다. 태건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인성은 살 수 없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문득배와 곽번개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축하합니다. 번호표로 5천억 잡은 커플. 문득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가 놀랐다가 웃음을 터뜨렸죠. 곽번개가 재빨리 케이크를 세팅했습니다. 제가 직접 주문한 특별 케이크예요. 번호표 모양이죠? 정말로 케이크가 번호표 모양이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웃었죠.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부모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서진도 덧붙였습니다.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살겠습니다. 은행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내 어른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건이 잔을 들었죠. 오늘이 진짜 시작입니다. 번호표처럼 순서를 지키며 하나씩 행복을 쌓아가세요. 서진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좋은 집안과. 태건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좋은 딸을 얻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녁 무렵 상견례가 끝나고 모두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정원은 아름다웠죠. 태건이 서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했어요. 시험한다며 고생시켜서. 서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옳았다는 걸 확인했어요. 감사해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새 가족을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번호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큰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한빛은행 본점 대회의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태권 회장이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 서 있었죠.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태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죠. 한빛은행의 마을 금융교실이 전국 100개 지점으로 확대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화면에 서진의 사진이 떴습니다.
이제 그녀는 본사 차장이 되어 있었죠. 한서진 차장입니다. 번호표 하나를 소중히 여긴 직원이 이제 전국 은행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죠. 회장님 변장 시험 일화가 아직도 화제인데 후회는 없으십니까? 태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천만에.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돈 5천억보다 번호표 한 장의 가치를 배웠으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서진 차장과 아드님의 결혼식은 언제입니까? 태건이 행복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겁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건이 설명을 이었죠. 결혼식 축의금 전액을 노인 금융교육에 기부합니다. 서진이와 도윤이의 뜻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죠. 정말 특별한 며느리를 얻으셨네요. 태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위나 재산이 아닌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보물이죠. 같은 시각 한빛은행 강남지점. 서진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정우도 복직해서 함께 있었죠.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르신 10분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신청하셨어요. 배정우가 보고했습니다. 서진이 미소 지었죠. 정우 지점장님이 직접 강의하시는 거죠? 배정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제가 잘못 살았던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요. 문득배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지점장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번호표 전도사가 되셨네. 곽범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VIP도 번호표 뽑게 하시잖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점심시간 서진이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1년 전 억울해서 울던 그 자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서진이 돌아봤습니다. 도윤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뭐야, 갑자기? 도윤이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오늘 당신이 번호표를 지켰잖아. 그게 우리 운명을 바꾼 날이야. 서진이 꽃을 받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도윤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만든 변화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 자랑스러워. 저녁 한빛은행 강남지점 로비.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뱅킹 교육이 진행 중이었죠. 복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폰으로 송금할 수 있어요. 한 대리님 덕분에. 서진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잘 따라오신 거예요. 대단하세요. 태건이 변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교육 현장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작은 번호표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시험 당한 건 저였고 가르쳐 준 건 당신들이었습니다. 태건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번호표의 무게, 그것은 사람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작은 번호표 한 장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돈의 크기로 사람을 재단하던 세상에서 한 젊은 은행원이 지킨 원칙,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계좌 잔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믿음이었죠. 5천억 자산의 회장도 번호표를 든 할머니도 모두 똑같이 소중한 고객이라는 진리, 때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번호표가 있나요? 누군가를 돈으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작은 번호표 한 장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듯이 당신의 작은 원칙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 신생이었습니다.